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10월 오늘 20일 수요일이죠. 현재 시간 12시 40분 오전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 이제 오후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이다 관심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이다 관심 종목군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뷰옥스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안내드리는 종목군들 족족 단기간적으로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스탁 리딩스쿨 전용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리딩 안내 도와드리면서 수익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두산중공업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되어 있는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시간으로 이제 22,200원, 22,200원에서 22,250원 부근에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 라인권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 건데, 많은 분들께서 두산중공업을 지금 굳이 왜? 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안내 드렸었던 종목군들 뉴스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잡게 되면 늦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년 증시처럼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늦게 사더라도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장세가 아니라 뉴스가 터지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져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뉴스가 터지기 이전에 먼저 선 매수를 잡아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산중공업 제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풍력 에너지 쪽, 그러니까 친환경 섹터 쪽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전력 설비 쪽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거고,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뭐 건설 쪽으로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전 쪽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로 튈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이 안 났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호재성 재료 아직 안 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왜 좋아?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매집 물량은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외인들 물량 많이 잡아줬죠. 근데 물론 코스피 200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매수세인지 아니면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세인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 어떻습니까? 증시 기술적인 반등,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증시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갑니다. 물론 몸통인 현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저가 매세가 꾸준하게 유입되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탄력 그대로 받으면서 이제 반등세를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만 단기간적으로 잘 타신다면은 수익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2,200원에서 22,250원 현재가 부근에서 진행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최근에 한번 튀어 올랐다가 눌림목 구간 거리랑 빼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재미를 많이 보지 못했었던 두산중공업입니다. 왜냐면 올해 5월달에 사실 이만큼 올랐죠.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12,000원짜리 종목이 32,000원까지 몇 배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가주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한 달, 둘, 셋, 넷, 다섯, 거의 5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줄 만큼 주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그림으로 사실 차트만 놓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차트가 100% 맞는 도구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사이다 관심 종목으로 두산중공업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월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우선은 전력 설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친환경 섹터 쪽으로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구가 현재 여러분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겨울 점퍼를 입던가 겨울 옷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런 겁니까? 기후변화. 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지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지금 미국부터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유럽,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적인 부분은 장기간적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 쪽으로도 되어 있고 전력 설비 쪽으로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력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이슈는 그대로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적인 부분,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뉴스적인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재료가 터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멘트를 써가지고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관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안내드렸던 종목군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그다음에 매도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손절해야 된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 부분인 거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리딩은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스탁 리딩스쿨 전용 메신저 어플에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최근에 안내를 해서 드렸었던 뷰웍스, 그다음에 뭐 호텔신라 등등등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은행 같은 종목군들 무료로 리딩 받으셔가지고 수익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설명을 드렸고, 자, 증시적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분위기 괜찮죠? 우리가 최근에 4개월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하락을 조금 많이 가져갔었죠. 그래서 최근에 4개월 연속으로 가격 조정을 가져갔었다가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주 선에서,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데 지금 한 4개월 연속으로 가격 조정을 주었다가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4개월 연속으로 가격 조정을 증시가 많이 받았었던 부분 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물가 인상. 그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의 전력난이 됐던,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게 된다면 그게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올라가게 된다면요, 뭐가 뒤따르겠습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했었던 거는 테이퍼링은 올해 안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부터 진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물가 인상에 대한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도 내년 4분기가 아니라 내년 3분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말이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격 조정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 대비 조금 더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만을 탓할 수는 없겠죠. 여태까지 많이 증시가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가격 조정이라든지 조정 눌림목 구간을 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증시가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반등장을 이어서 상승장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투자금이 있다면은 투자금을 몇 프로 비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단기간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창출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에 대한 악재적인 뉴스거리가 해소된 부분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 인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증시 지금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무리 뭐가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 그러면은 여태까지 작년부터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종목군들도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저가 매세, 반발 매세가 유입되어 주게 되면서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다가 현재 시간으로는 1,170원까지 대폭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저가 매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극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인들의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되어 줄 거냐, 거기에 기관까지 매수세가 동참을 하게 되면서 증시를 많이 끌어올려 줄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호재스러운 뉴스거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저는 더할 없이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세력들의 스마트머니 물량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세 가져가고 있는 부분 괜찮고요. 더 뚫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선을 뚫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오늘은 살짝 꾹 눌려주게 되면서 지지 라인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라인권 이 추세 그대로 탄력 받고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는 예측하지 마시고 그날 대응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우려스럽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아쉬운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동학개미 이제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시고 홀딩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2021년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딱 10개월 동안 주가가 내려만 갑니다. 내려만 갔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증시도 나름 기술적인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는 지금 저가 매세가 많이 들어와 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쯤 좀 저가 매세 강하게 유입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지켜볼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족할 만한 수급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더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을 뚫고 9만원을 뚫고 가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주봉 캔들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희망은 일단 20개선, 요 20개선에서 지탱 받고 끌어올려 주는 부분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단기간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믿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믿고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마인드로 투자하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조금 길게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100% 투자 비중을 다 쏟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 일단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늘려주게 된다면은 또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주게 되면서 물량을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확보하는 전략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고 홀딩 잡으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이런 부분 삼성전자 원래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원래도 최소한 1, 2, 3년 정도가량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사이클이 굉장히 긴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 여러분들
기간 조정만 막 3년 이상 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죠? 2013년도에도 1년, 2년, 3년 동안 조정만 줬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1년, 2년, 3년 동안 조정 줬다가 또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신용 미수 쓰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좀 긴 텀으로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차근차근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는 조금 보수형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세가 유입되어주는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훌륭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사이다 관심 종목 두산중공업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증시는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전용 메신저에서 제가 실시간적으로 리딩 이어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